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요즘 우리 경제에서 가장 핫한 두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코스피 4천과 환율 1,400원, 이제는 1,450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코스피는 4천을 처음 찍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회복했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1,400원을 넘어서 이제 난리가 났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1,500원을 향해서 높게 치솟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의 거시경제를 조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드는 생각은 바로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동시에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으니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인 환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했던 이야기고요. 지지난주에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게 그럼 왜 발생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통화량이 많이 풀려서이거든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어떤 상품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요.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건 우리나라의 통화인 원화가 많이 공급되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이제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발생하는 물가 상승과 환율 상승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 화, 물, 화, 물가가 상승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는 이제 통화량의 증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에 통화량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M1, M2, 그다음 뭐 다양한 방식으로 재는 게 있어요. 그런데 통화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M2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주 전, 약 한 달 전 정도쯤에 이제 우리나라 8월 M2 통화량에 대한 뉴스가 나왔었고, 이제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환율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환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화 보유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달러의 양이라는 건데 지금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를 더 많이 찾고 원화를 적게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고요.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율은 상승하게 되고 달러의 가격이니까 환율은 상승하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달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첫 번째는 재정 지출의 확대입니다. 지금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잖아요. 복지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는 재정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곳에서 복지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현재 대통령은 MMT 이론을 되게 좋아하고 있고요. 현대통화 이론이라는 MMT 이론을 되게 좋아하고 있고 이 MMT 이론에 따르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 지출을 계속하다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GDP인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가 되고요. 이 G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Y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Y의 상승이 우리나라의 GDP의 상승이거든요. 즉 재정 지출을 늘려서 GDP를 늘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돈인 국채를 계속해서 발행을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가 제일 걱정하는 GDP 대비 국채 비율을 따졌을 때 GDP가 더 증가해 버리니까 그 GDP 대비 국채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의 금리가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금리가 많이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예전에 커플링 효과가 명확하게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는 그 현상이 많이 깨어지고 있고 오히려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의 금리보다 높은 상태가 났고요. 내외 금리 차가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금리란 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화폐의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화폐의 가치가 낮다는 것 자체가, 즉 낮은 금리라는 것 자체가 화폐의 가치가 낮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화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외환보유고의 감소입니다. 외환보유고가 왜 감소할까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맡겨둔 외화, 달러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에선 이 외환보유고에 특히 예민한데요. 우리가 과거에 IMF 외환위기를 경험했었잖아요. IMF 외환위기를 경험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외환보유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혹은 우리 윗세대들은 외환보유고에 특히 예민한데요. 외환보유고가 왜 감소하냐라고 확인해 보면 첫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천을 찍었다고 했지만 코스피에서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지금 매수보다는 매도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은 주가가 오르는 상태에서 팔았을 때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을 가질 수 있고요. 더군다나 외환에 따라서 이 환율이 오른 부분에 따라서 이제 그만큼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환율이 오르고 있다는 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팔았을 때 돌려받는 돈은 원화인데 이 원화를 달러로 환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작아지기는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오를 때 오히려 더 팔고 있는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유출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 투자를 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원화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달러로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려면 원화가 필요한데 해외에서 투자하려면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달러를 사서 해외에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 시장이 되게 화랑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그 환율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건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사게 되는 거잖아요. 즉 주식을 매입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매입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미래 가치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해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되게 화랑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내부에서 특히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는 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보다는 해외가 더 좋은 투자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걸 확인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외환보유고의 감소고 또 환율의 상승이거든요. 이게 바로 외국인 투자가 유출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해외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고 원화에 대한 신뢰성이 이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믿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이제 감소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가 되게 많은 국가예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였는데요. 이게 국제신용도에서 되게 국제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의 신뢰성과 우리나라 자체의 신뢰성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통화의 신뢰성이 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해외에서 받는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 신용평가사에서 하는 신용등급도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